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꽃집 문을 닫고 학교 앞에 서 있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거든요. 목장갑을 낀 채로 아이 가방을 받아들고 횡단보도 초록불을 기다리던 그 오후. 저는 경기도 외곽 재래시장 골목에서 작은 꽃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답니다. 59, 미혼, 별다른 식구 없이 화분들이랑 살던 사람이었죠. 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건 벚꽃이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답니다. 나 정숙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보다 5살 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2주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혜수가, 나 준호 잠깐만 맡아줄 수 있어? 한 달만. 그때 준호가 6살이었죠. 한 달이라고 했답니다. 그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반년이 됐죠. 언니는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고 방을 구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그러면 되는 줄만 알았죠. 준호는 처음엔 낯을 많이 가렸답니다. 이모 꽃집에 쪼그려 앉아서 화분 흙을 만지작거리다가 퇴근길에 제 손을 슬그머니 잡던 아이. 손바닥이 작고 따뜻하더군요. 그 온기가 익숙해진 무렵 언니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죠. 봄이 가고 여름이었답니다. 아이는 학교에 들어갔죠. 입학식 날 언니한테 연락을 했더군요.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보냈는데 읽음 표시만 뜨고 답이 없었거든요. 참나. 그때는 그게 무슨 신호인지 몰랐어요. 바쁜가 보다 적응하는 중이겠지 싶었죠. 준호 도시락을 처음 싸던 날이 생각나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두툼하게 붙여서 작은 통에 꾹꾹 눌러 담고 꽃집 문을 열기 전 새벽 5시 반. 그게 하루의 시작이 됐죠. 아이 구두가 작아지면 시장 가서 사고 기침을 하면 밤에 소아과 응급실을 찾고 언니는 설날에 한 번, 아이 생일에 한 번 얼굴을 비쳤답니다. 올 때마다 준호를 안아주고 용돈 5만 원을 쥐어주고 갔거든요. 생활비 이야기는 꺼내지 않더군요. 저도 먼저 말을 못했죠. 이상한 건 말이에요. 언니가 올 때마다 준호가 제 뒤에 숨는 거였답니다. 아이가 낯가림이 심한 편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죠.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거든요. 꽃집 수입이 한 달에 150만 원 남짓이었거든요. 거기서 가게 월세 내고 준호 학원비 내고 밥값에 의료비까지 빠져나가면 남는 게 없었죠. 그래도 버텼답니다. 내 조카니까. 피 한 방울 섞인 아이니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봄이었거든요. 입학식 날 아침 저는 새 책가방 끈을 조여주고 있었어요. 언니는 오지 않더군요. 전날 밤 카톡 한 줄이 전부였죠.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줬답니다. 준호가 교문 앞에서 웃는 사진이었죠. 언니 답장은 이틀 뒤에 왔더군요. 이모지 하나. 그때부터였답니다. 언니 연락 주기가 달라진 게.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2달에 한 번이 되고 그러다 명절에만 카톡이 오더군요. 생활비 얘기를 꺼내려고 전화를 걸면 바쁘다며 끊어버렸죠. 한 번은 용기를 냈답니다. 문자를 보냈거든요. 준호 치과 치료비가 30만 원 나왔는데 절반만 보태줄 수 있냐고. 답장이 왔어요. 며칠 만에. 혜수가 나도 요즘 빠듯해. 다음에 줄게. 다음이 언제인지는 끝내 오지 않더군요. 치과비는 제 적금을 깼답니다. 처음으로 적금을 깨던 날 통장 잔액을 한참 들여다봤거든요. 숫자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았죠. 준호 3학년 겨울이었답니다. 아이가 감기를 달고 살더군요. 기침 소리가 새벽마다 들려서 잠을 못 이루고 병원에서는 편도가 약하다고 수술을 고려해보라고 했거든요. 수술비가
150만 원이었죠. 언니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이번엔 끊지 않더군요. 수술까지 해야 해? 그냥 약 먹이면 안 돼? 의사가 권유한 거라고 했더니 잠깐 침묵이 흘렀죠. 그러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지금 형편이 안 돼.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문을 바라봤답니다.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수술은 제 통장으로 했죠. 그날 밤 준호가 회복실에서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이모 하고 불렀답니다. 그 목소리에 코끝이 찡해졌거든요. 언니 카톡엔 답장을 못했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안 나왔거든요. 4학년 봄이 되던 해 아이 학원비를 2곳으로 줄였답니다. 영어랑 수학을 다 보내던 걸 수학 하나만 남겼거든요. 적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꽃집 매출이 예전만 못했거든요. 재래시장 골목에 사람이 줄었답니다. 그래도 준호 앞에서는 내색을 안 했죠. 아이는 눈치가 빠른 편이라 이모 오늘 힘들어 보인다고 먼저 물어오더군요. 괜찮다고 했답니다. 웃으면서. 그 무렵이었거든요. 언니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온 게. 목소리가 달랐죠. 뭔가 결심한 사람 목소리였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뱃속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느낌. 혜수가, 나 좋은 소식 있어. 나 재혼하기로 했어. 잠깐 말이 없었답니다. 재혼.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다음에 무슨 말이 올지 이미 알 것 같았거든요. 준호도 같이 데려가야 할 것 같아. 6년이었죠. 6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아이가 짐처럼 옮겨지는 거였거든요. 입술이 바짝 말라오더군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올라왔답니다. 재혼, 준호를 데려간다. 2마디였답니다. 그게 다였죠. 6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였거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답니다. 꽃집 냉장고에서 카네이션 향이 흘러나오더군요. 평소엔 좋던 냄새가 그날은 왜 그리 무겁게 느껴졌는지. 언니가 찾아온 건 그로부터 닷새 뒤였답니다. 재래시장 골목 끝에 언니 차가 세워지는 걸 보았을 때 가슴 한쪽이 먼저 알더군요. 뭔가 시작된다는 걸. 언니는 코트 안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끼고 들어왔답니다. 꽃집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한번 훑더군요. 처음 오는 사람처럼. 6년 동안 이 골목을 수없이 지나쳤을 텐데. 혜수가, 준호 짐 좀 미리 싸놔. 이번 주말에 데려갈 거야. 인사도 없었거든요. 앉지도 않고 그 말 한마디를 하러 여기까지 온 거였답니다. 입술이 잘 안 떨어졌죠. 겨우 물었답니다. 언니, 그동안 준호 학원비, 병원비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또 뭔 소리야. 네가 키우겠다고 한 거잖아. 숨이 잠깐 멎더군요. 내가 키우겠다고? 거절 못하는 사람한테 들이밀어 놓고 자청이라 했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네가 아이 제대로 키운 거 맞아? 준호가 요즘 버릇이 없어졌다고 말대꾸도 하고. 말대꾸? 12살짜리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걸 그렇게 부른다는 거였죠. 나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답니다. 언니, 그 말은 나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이야. 뭐? 내 아이를 내가 평가도 못해? 6년이었거든요. 입학 서류를 들고 학교를 찾아간 것도. 밤에 열이 나면 이불을 끌어안고 병원 응급실을 달려간 것도. 도시락 반찬을 뭘 넣을까 새벽에 혼자 고민한 것도. 전부 나였답니다. 언니가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고 말았죠.
코트 자락이 바람에 살짝 펄럭이더군요. 그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었답니다. 저 사람이 준호 엄마라는 게. 꽃집 구석 서랍을 열었답니다. 지난 6년치 영수증 묶음, 계좌 이체 확인증, 준호 병원 진료 기록, 노란 클리어 파일에 차곡차곡 끼워둔 것들이었거든요. 버릴 수가 없어서 모아뒀는데 이제 쓸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더는 사귀지 않겠다고, 이번만큼은. 다음날 아침 꽃집 문을 열기 전에 선희 씨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수화기 너머로 소리가 들리더군요. 선희 씨가 짧게 한마디 하더군요. 내가 진술서 써줄게. 6년 동안 내가 다 봤잖아. 법률구조공단 번호 문자로 보내줄게. 그게 다였답니다. 길게 위로하지도 걱정하지도 않더군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 짧음이 오히려 든든했거든요. 법률구조공단은 시내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죠. 노란 클리어 파일을 꼭 안고 계단을 올랐어요. 영수증 묶음이 두툼해서 파일이 불룩했거든요. 손잡이 부분이 땀에 젖더군요. 상담사 선생님이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기더군요. 이걸 다 보관하고 계셨어요? 계좌이체 내역에 병원 기록까지.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라고 했답니다. 선생님이 잠시 말이 없더군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죠. 양육비 청구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이 자료면 충분해요. 조정 기일이 잡힌 건 2달이 지나서였답니다. 그 사이에도 꽃집은 열었어요. 국화다발을 묶고 장미가시를 따고. 손이 움직이면 머릿속이 조용해지더군요. 조정 당일 법원 복도는 형광등 빛이었답니다. 차갑고 납작한 빛이었죠. 언니는 먼저 와 있더군요. 금태 안경 너머로 저를 흐끔 보고 말았죠. 표정이 처음 보는 얼굴 같더군요. 조정실 안에서 언니가 먼저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자청해서 키운 거잖아. 내가 억지로 맡긴 것도 아니고. 나는 파일을 꺼냈답니다. 말 대신에. 여기 있어요. 6년치 전부. 언니가 파일을 내려다봤죠.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날짜와 금액이 빼곡했거든요. 준호 독감주사 맞던 날 영수증, 교복 첫 구입 영수증, 계좌에서 빠져나간 학원비 이체 내역, 선희 씨 진술서까지. 언니 입술이 한 번 움직였다가 멈추더군요. 금태 안경을 고쳐 쓰더니 시선을 조정위원 쪽으로 돌렸죠. 눈을 마주치지 않더군요. 처음으로. 조정위원이 양측의 합의안을 제시하더군요. 언니가 양육비 총액의 절반을 분할 지급하고 공식 사과문을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답니다. 언니가 펜을 들었죠. 손이 잠깐 멈추더군요. 그러다 서명했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형광등 빛이 여전히 납작하게 깔려 있더군요. 파일을 가슴에 안았답니다. 두툼한 무게가 그대로였거든요. 6년이 이 안에 있었죠. 꽃집 앞에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답니다. 셔터를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유리에 제 얼굴이 비치더군요. 오래 들여다봤죠. 낯설지 않았답니다. 이번엔. 합의 후 2달이 지났답니다. 가을이 왔더군요. 시장 골목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할 때쯤이었거든요. 꽃집 셔터를 올리면 서늘한 바람이 먼저 들어왔죠. 국화향이 섞여서. 가을 꽃집은 그런 냄새가 나더군요. 쌉싸름하고 조금 달콤한. 아침마다 양동이에 물을 갈고 줄기를 다듬고 진열대를 닦았답니다.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달랐죠. 셔터 올리는 손에 힘이 덜 들어왔거든요. 그 파일은 서랍 안에 있답니다.
영수증이며 계좌 내역이며 병원 기록까지. 꺼내보지는 않았거든요. 꺼내지 않아도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더군요. 합의 이후 처음이었답니다. 이모, 나 오늘 시험 봤어. 국어 100점. 짧은 문장 하나였답니다. 답장을 뭐라고 해야 하나 한참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다 그냥 엄지 하나 보냈죠. 저녁엔 선희 씨가 들렀더군요. 마당에서 잘랐다고 코스모스 한 줌을 아무 말 없이 카운터에 올려놓고 향했죠. 향이 진했답니다. 분홍이랑 흰색이 섞인 것들이었거든요. 그걸 유리병에 꽂아 창가에 두었답니다.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더군요. 꽃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누웠죠. 6년이 아깝지 않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글쎄요, 모르겠답니다. 아직도. 다만 이건 알거든요. 준호가 처음 이 꽃집에 왔던 날 노란 프리지어를 보고 눈이 커졌었죠. 그 눈이 아직 생각나답니다. 가을 오후, 꽃집, 코스모스 한 줌.